김치가 기후변화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보면은 작년에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20년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대요. 어마어마하게 줄었네요. 슬픈 소식은 김치 수입액이요. 작년보다 7% 늘었대요. 우리가 김치 종주국인데 중국산 김치를 많이 수입해 먹는 거예요. 자, 다음 소식 볼까요? 네, 기후변화 때문에 한국산 배추김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요? 아니 이제 김치까지 왔습니까? 네. 참 이게 기후가 미치지 않는 산업, 또 상품, 서비스가 없는 것 같아요. 로이터 방송에서 이 한국산 김치 좀 굉장히 흥미가 가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영국 로이터 통신이 이제 이것도 지난주에 했던 보도인데 제목이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배추 요리 김치가 기후변화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네. 정확히 보면은 한국식 배추 중에 이제 고랭지 배추라고 하죠. 강원도에서 재배되는. 그렇죠. 네. 그 고랭지 배추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한 섭씨 18도 내지 21도 사이 온도에서 되게 잘 자라고 여름에도 최고 25도가 넘지 않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돼서 고랭지 배추라고 하는데 역시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너무 더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아까 그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서 배추 생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 명장 이하연 씨가 로이터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높은 기온에서는 배추 심지가 상하고 뿌리가 흐물흐물해진대요. 그래서 이대로면 여름철에 배추김치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좀 우려를 드러냈어요. 이게 주로 겉절이 먹는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름철에 겉절이 담아 먹는 그 김치가 주로 고랭지 배추고요. 근데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서도 보면은 작년에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20년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대요. 어마어마하게 줄었네요. 예, 이게 온도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온난화와 함께 따라오는 현상들 있죠. 폭우, 그다음에 뭐 해충 이런 것들이 재배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90년이 되면 고랭지 배추가 전혀 재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을 농촌진흥청에서도 내놨어요. 그래서 좀 연구에 착수했다고 하거든요. 예. 우리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 한국은행의 그 보고서가 있었죠. 올해 맞아요. 얼마 전에 나왔죠. 이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보고서의 내용 중에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지역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 또 뭐 초반에는 금사가 얘기 나왔지만 배추 가격도 많이 폭등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사실 뭐 우리 물가 상승률이 뭐 2%대로 떨어졌다 하는데 실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거든요. 맞아요. 금사과뿐만 아니라 사실 금배추예요. 네. 보면은 지난달에 배추 도매 가격이 10kg당 22,226원이었대요. 네. 근데 이게 작년보다 10% 이상 오른 거고요. 어휴. 평년 대비 30%가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밥상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너무 체감이 바로 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김치 없이 못 살잖아요. 네, 저도 안 됩니다. 예. 네. 김장김치뿐만 아니라 겉절이 항상 저희는 김치를 한 3-4종류씩 두고 먹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슬픈 소식은 자, 우리 올해 상반기 1월부터 7월까지 김치 수입액이요. 작년보다 7% 늘었대요. 1,320억 원 규모인데 이게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김치 종주국인데 중국산 김치를 많이 수입해 먹는 거예요. 사실 우리 뉴스에 보면 중국산 김치의 뭐 위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는데 결국 이게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 생산이 적으면 또 수요는 늘 있기 때문에 김치에 대한 이제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우리 앞에서도 전기차도 다뤘지만 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것이 정말 다방면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농산물 가격, 특히 배추에도 국내에서 생산이 적으면 이제 중국에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특단의 그런 노력과 조치들이 좀 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열린 기후 정의 행진. 예, 9월 하면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 집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많이 하고 특별히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이었던가요? 네. 중학생 15살 때 이걸 네. 해가지고 이제 큰
아주 반향을 일으킨 거였는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9월이면 뭐 유엔 총회도 앞두고 있고 해서 네. 여러 집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 집회가 일어납니다. 말씀하신 그 스웨덴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에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좀 해달라 이 1인 시위를 벌인 게 좀 계기가 됐어요. 네, 금요일로 학교 안 가고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각지에서 열렸고 우리나라는 2019년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대규모 집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잠깐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매년 열리고 있어서 올해가 4번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대학로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이랑 재작년은 서울시청 같은 도심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강남역 일대에서 모였어요. 주최 측 추산으로 한 3만여 명이 모였고 네. 여기 사진을 같이 띄워드리고 있는데 다이 인 퍼포먼스 보세요. 누워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러 사람이 이게 한 장소에 죽은 듯이 드러누워서 기후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퍼포먼스입니다. 네. 강남역 앞에서 이렇게 드러누운 시를 한 네. 거예요. 이게 보통 대규모 시위하면 뭐 저도 과거에 좀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주로 네. 광화문이나 이제 서울역 광장, 이렇게 예.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남에서 한 그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강남에 많은 거 일자리잖아요. 삼성전자, GS 칼텍스, 포스코, 구글 코리아 이런 쟁쟁한 기업들이 다 본사들이 다 예, 있다는 여기 얘기죠.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보면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네, 그런 직접 기업들이죠. 배출을 하든 전기를 써서 간접 배출을 하건 맞습니다.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기업들 앞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이 기후행진 슬로건이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예요. 예, 여기 핵심이 불평등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주거권, 노동권, 기본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계속 저희 방송할 때마다 여러 번씩 다루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모두에게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당장 보면은 뭐 폭우로 2022년에 이제 폭우 피해는 똑같이 있었지만 세 모녀가 이제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건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순식간에 강물이 넘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버스에 타고 있던 네. 승객들 10여 명이 사망을 네.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우리 여러 번 다루지만 뭐 건설 현장, 물류 창고, 그쵸? 이런 네. 분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상 기후로 피해를 받는 곳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이다. 이런 네.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김은정 공동집행위원장이 언론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누군가에게는 폭염이 전기세를 더 내는 정도의 불편함이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내놓고 하루하루 버텨야 되는 전쟁터와 같다. 기후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고 평등의 문제랑 하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최 측은 불평등이 곧 재난인 현실을 바꾸려면 모두에게 주거권과 노동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외에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신공항 4대강 같은 생태 파괴 중단 같은 이런 구체적인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교수님 관련해서 혹시 예, 뭐 예. 여러 가지 말씀도 저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기후 재난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당연히 어떤 약자들, 사회 경제적 또 신체적인 약자들에게 많이 미치는 건 사실이고 그렇게 보면은 피해 일으키는 사람과 피해를 당하는 사람 또 달라요. 국가 이게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의 가장 큰 모순적인 거잖아요. 국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계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고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여기 나온다는 것은 참 저는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참 미안한 생각이 너무 드는 게 우리가 얼마나 책임 있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석연료 계속 쓰고 이렇게 하면 정말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를 찾게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할까 정말 이런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또 기후 문제라는 것이 사회경제 약자 취약계층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고 멀쩡한 기업들도 태풍이나 폭풍 오면 큰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게 이제 2022년 가을에 포항시를 태풍이 완전히 침범을 하면서 포스코가 4개월 동안 2조 원 이상의 그런 경제적인 매출 손실을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결국은 회사에 근무하는 이 근로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이 경제적인 기업들도 피해보고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그래서 이런 파급력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는 정말 한국이 살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에 또 우리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다. 그냥 마냥 미룰 수 절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좀 잠깐 언급을 하긴 하셨지만 저도 네. 이 관련 보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맞아요.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것들이 미래 세대한테 남기는 빚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학생들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게 그 위기 의식을 이제 위기 의식이 어느 정도 좀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룬 우리 그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제기한 기후소송 판결 이런 것들로 되게 맞아요. 같이 맞물려서 뭐 가족끼리 나오고 청소년끼리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관련해서 또 짧게 지나갔던 뉴스가 있어요. 앞으로 학생들이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더 날카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뉴스인데요. 고등학교 선택 과목, 사회과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라는 과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용도 되게 최신 내용이 담겼대요. 그래서 네. 당장 올해 4월에 있었던 그 기후 헌법소원 공개 변론 아주 내용도 업데이트가 돼 있네요. 예, 책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집필자 중 한 분인 서울 성남고의 윤신원 교사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해서 좀 소개를 했는데 이 교과서는 고교생들한테 기후 위기 관련해서 우리 존재하는 회의론, 뭐 부정론, 낙관론 이런 것 중에 뭔가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현실의 문제점에 공감하게 하는데 주력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이제 고민을 시작하도록 중요하죠.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소개를 사실 저는 했습니다. 이러한 정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기후 문제의 실상과 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하시는 거 너무 정말 저는 귀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제가 뭐 작년에 쓴 책의 또 일부 챕터도 선생님이 연락을 주셔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국어 교과서에 하나의 챕터로 넣고 싶다. 이제 동의하냐 그래서 뭐 저는 감사하다. 이래서 이제 실리나요? 예, 실리고 이제 허가 과정이 이제 끝나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선생님들이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다음 세대에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이잖아. 이분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참 의미 있는 시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 보니까 저도 표지를 살짝 봤는데 여기 보니까 아시는 이렇게 뭐 그렇죠? 저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예. 파란색, 빨간색으로 가게 하고 예. 뭐 연도별 지구 온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다. 네. 이 상당히 의미도 있고 보는 사람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아요. 맞아요. 워밍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가열화 줄무늬 이게 연도별 지구 온도를 표시한 건데 원래는 처음에 이제 교과서 나올 때 시야는 귀엽게 이제 빙하가 막 녹고 있는데 북극곰들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담았다가 이걸 좀 식상하기도 하잖아요. 이걸로 너무 오래 했어요.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또 보는 교과서인데 그래서 이걸로 기후 위기를 설득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대요. 그래서 그 윤신원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에서 소개를 하기를 학생들이 이 가열화 줄무늬가 표지인 교과서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후 위기 캠페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걸 보는 분들이 시민들이 보고 정말 이렇게 더워지고 있나? 그걸 청소년들이 그렇죠.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나? 좀 반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널리 이렇게 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년 그렇죠. 이거 할 때마다 그 색깔 하나씩 또 추가할 수도 있을 것 색깔이 같아요. 더 진해지고 위기감을 더 갖고 맞습니다. 있는. 예,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